자, 이제 확률 통계 조건부 확률 수능 특강 문제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조건부 확률 예제 1번 숫자 1, 2, 2, 3, 3, 3 요거는 일단은 확률 구할 때는 모두 다른 2로 보고 다른 3으로 봐야 된다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 이게 중요하죠.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냈을 때 그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일 때 여기서 문장 끊었어요. 그러면 이 두 장의 카드 꺼내는 것 전체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전체에서 발생하는 합을 보라는 거고, 게다가 합도 전체를 보라는 게 아니야. 합이 짝수인 놈만 전체로 보라 했으니까 뭔가 표본 공간이 축소된 느낌이 들잖아, 그지? 그러면 조건부 확률 문제다라고 눈치를 채고, 이때 꺼낸 두 장의 카드 중 3이 적혀있는 카드가 있을 확률 그랬으니까, 말하자면 이 앞쪽에 있는 이 문장이 일어날 사건을 A라고 보고 그 뒤쪽에 있는 이 문장이 일어날 사건을 B라고 봤을 때 나보고 지금 이걸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자, 이거는 A를 전체로 보고 그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분자. 이 분자에 올라갈 놈은 항상 확률은 다 똑같아. 조건부 확률만 이런 거 아니야. 분모 전체를 보고 그 분모에서 해당되는 걸 뽑아서 올리다 보니까 무조건 이 분자에 올라가는 놈은 일단 자동적으로다가 분모는 만족하는 놈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면 분모 중에서 B를 만족하는 놈이지만 사실은 분모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게 분자에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다. 분모 중에서 뽑아 올리는 거니까, 그지? 그냥 항상 요 생각을 하고, 요게 헷갈리는 사람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 했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지? 지금 얘를 전체로 보라니까 요 안에서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요 안에서 B에 해당되는 놈이잖아. B에 해당되는 놈. 그럼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가 이 분자의 정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해도 되고, 요거를 분모 분자를 NS로 나눠주면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두 개가 다 되는데, 때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기대 정도가 똑같지 않을 때는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두 가지 다 기억하는데, 요거 이제 밑에를 NS로 나눈 거죠. 이렇게 표본 공간의 개수로. 요게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놈의 정체잖아, 그지? 어찌됐건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를 경우의 수로 풀어낼 거야. 자, 그럼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이게 중요해. 동시에 꺼낼 때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걸 일단 찾아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순서상으로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있잖아. 총 6장이잖아. 6장 중에서 두 장을 꺼내는 경우 15가지가 되지. 그 15가지 안에서 합이 짝수되는 걸 다 찾아내려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빠뜨릴 위험성이 있죠. 빼먹을 위험성. 이것 때문에 사실은 순서상 동원하기가 좀 꺼려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표를 그리는 방법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6장 중에서 두 장을 한꺼번에 꺼낼 때는 말이야, 만약에 6개 중에서 두 개를 내가 한꺼번에 다 꺼냈어. 그럼 내 손 안에 들려있는 두 개가 어떤 게 먼저 나왔다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우리 주사위 두 개 던질 때는 그 두 개의 주사위를 다른 걸로 보니까, 그지? 이해가지? 주사위를 두 개를 다른 걸로 보는데, 주사위 두 개가 물론 각각의 개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로 보는데, 이거는 두 개를 한꺼번에 딱 뽑는 거란 말이야. 주사위 던질 때는 표를 갖다 그리면 된다라고 배웠고요. 근데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딱 꺼내는 거, 요거는 어떻게 표를 그리지? 자, 요거를 오늘 잘 배워보도록 해. 자, 일단은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지금 1, 2, 2, 그 다음에 3, 3, 3이 있어요. 여기도 1, 2, 2, 3, 3, 3이 있어. 자, 이랬을 때 표를 갖다가 이렇게 딱 그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가 1, 2, 2, 3, 3, 3이 적혀있는 주사위를 두 개 던진다 그랬으면 여기 나오는 이 36개를 다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서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딱 꺼낼 때라고 했으면, 자, 일단은 생각을 해봐. 저기는 저 숫자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딱 꺼낸다 했을 때 1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여기 1이 두 개 나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1, 2를 뽑았다 한꺼번에, 1, 2를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뽑았다. 그럼 내 손 안에 이게 한꺼번에 들려온 거기 때문에 누가 먼저 뽑히고 누가 나중에 뽑혔는지가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잘 봐. 두 개를 한꺼번에 뽑는다 할 때는 여기는 이 대각선 방향, 이쪽 방향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경우는 1하고 2가 뽑힌 경우고 여기는 요 경우도 1하고 2가 뽑힌 거니까 요거는 원래 주사위 2개 던질 때는 다른 걸로 봤잖아. 근데 2개를 한꺼번에 뽑을 때는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걸로 본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절반 딱 자른 영역 중에서 밑에 영역을 버려버리면 돼. 여기는 이놈하고 똑같은 걸로 보는 게 이제 2개를 한꺼번에 뽑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밑에 거는 다 날려버리면 된다고. 그럼 쉬어보면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5개. 딱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해가니? 그럼 나는 여기다가 이제 두 수의 합에 관심이 있거든. 두 수의 합. 그러면 적어 넣는 건 이제 두 수의 합을 한번 적어 넣어보면 돼요. 자, 이거 1, 2 더하면 3이고 3이고 이거는 4, 4, 4. 지금 여기는 이 숫자들하고 이 숫자 더한 걸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4, 5, 5, 5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5, 5, 5 이렇게 될 거고 6, 6 될 거고 여기는 6 되겠지. 자, 이게 전체 가지수가 아니고 이게 짝수가 되는 걸 전체로 뭐라 했으니까 자, 이제 전체를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 짝수 되는 거. 요게 전체야. 요게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중에서 이제 분자에 올라가려면 요 안에서 3이라는 게 딱 적혀 있을 때 2개 중에서 3이라는 게 딱 뽑힌 경우가 몇 개 있는지 알아보래. 자, 이 경우 보니까 3 뽑혔잖아.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죠. 3. 문제에서 꺼낸 2장의 카드 중 3이 적혀있는 카드가 있을 확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3이라는 카드가 요것만 없네 그냥. 이해가지? 그럼 6가지가 되겠지 뭐. 7분의 6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였네. 생각보다 아무 문제 없죠? 이제 물론 뭐 수능 특강 밑에 있는 그 풀이처럼 나올 순서상 개수를 갖다가 이제 뭐 어떤 분류에 의해서 그지? 뭐하고 뭐가 나와야지만 뭐 더해서 짝수가 되면 그 짝수 되는 경우 중에 3이 나온 경우는 몇 개 있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도 물론 못 풀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여러분 이 표 연습을 해두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느껴놓고 그 밑에 있는 수능 특강의 풀이가 잘못된 건 아니나 그렇게 풀다가는 사실은 못 풀 위험이 크죠. 자, 이렇게 해서 표를 갖다가 2개를 한꺼번에 뽑을 때는 중간에 거 날려버리고 반쪽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 자, 주사위를 2개 던질 때하고 다릅니다. 두 숫자를 한꺼번에 뽑을 때, 자, 요거 잘 봐라.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야. 이게 1, 이게 2원, 2투, 3원, 3투, 3, 3로 봐야 될 거 아니야? 1, 2. 이것도 1, 2, 3로 보고, 이것도 1, 2, 3로 볼 거니까. 이게 만약에 주머니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2개를 뽑을 때 2원이란 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2개를 뽑을 때 2원이 2개, 2원이 이게 2개 뽑힐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2원도 뽑히고 2원도 뽑히는 이런 걸 날린 이유가 주머니 속에서 내가 한꺼번에 2개를 다 뽑을 때 어떻게 2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2번이 뽑히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대각선 방향 다 날라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뽑히고 얘가 뽑힌 거 하고 1하고 2원이 뽑힌 거 하고 2원이 뽑히고 1이 뽑힌 거는 2개를 한꺼번에 뽑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짝 나눈 거 중에서 위쪽만 보겠다. 밑에 건 버리겠다. 요거를 갖다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제 1번 보겠습니다. 표와 관련된 문제는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들입니다. 자, 요거는 문장만 잘 끊으면 되잖아. 쭉 보니까 물리학 2를 선택한 학생일 때 여기서 문장 끊었어요. 그 물리학 2를 선택한 학생을 전체로 보란 이야기고 위에는 자 물리학 2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중에서 다시 경제를 선택한 학생.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물리학을 선택했다는 가정하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했어.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죠. 자, 그러면 이제 물리학 전투를 전체로 뭐라 했을까? 14명 중에서. 자, 그럼 요 박스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이야기니까 그 중에서 경제를 선택한 6이 차지하는 비율 7분의 3.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2번이었습니다. 아니, 자, 1번이었습니다. 유제 1번. 자, 아래 위를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12번 갑니다. 자,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빨간 공 3개와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파란 공 4개가 있다. 자, 요걸 이제 여러분 검은색 연필 하나 갖고 문제를 풀 거니까 색깔을 칠할 수가 없으니까 구분이 이렇게 하면 되죠. 빨간색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파란 공은 세모를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있는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라고 돼 있네.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7C2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보니까 전체를 이걸로 보라는 말이 아니네. 꺼낸 두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4일 때 이걸 전체로 보래요.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이때 꺼낸 공의 색이 서로 같을 확률을 그랬으니까 이것도 아까 예제 1번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되겠네. 표를 그립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낼 때 한 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1번, 2번, 3번이 있고 1, 2, 3, 4가 있는데, 자, 요거는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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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죠. 파란색이란 뜻이야. 자, 표는 그리기는 조금 귀찮아도 그리면 일단 틀릴 위험은 없어지는 거죠. 자, 요렇게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날리려고 했습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낼 때 그러면 어디를 대각선 날립니다. 왜?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봐. 여기는 이런 게 주머니에 담겨있는데 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꺼냈는데, 야, 이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두 번 나오냐고. 그리고 내 손 안에 두 개가 한꺼번에 뽑힐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 하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똑같다고. 1, 2가 뽑혔느냐 2, 1이 뽑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두 개를 한꺼번에 뽑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 밑에 거 다 날려버리면 돼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놈이 이제 우리가 7C2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내는 방법의 가지수인데, 이 가지 그게 전체가 아니야. 지금 두 개 더한 놈이 합이 4일 때를 전체로 보라 했으니까 일단 더하는 거를 일단 뭐 처음이니까 다 한번 써보자. 요거는 3, 4, 여기는 2, 3, 4, 5 이렇게 될 거고, 2씩 더해가면 되니까 5, 요거는 2 더하면 얼마야? 3, 4, 5, 6 이렇게 될 거고, 그지? 30 더해가니까 4, 5, 6, 7 될 거고, 요거는 다시 1 더하면 되니까 3, 4, 5 2 더하면 되니까 5, 6 여기는 3 더하면 되니까 7 이렇게 되겠지 뭐. 자, 그럼 더한 합이 4일 때, 그러니까 4의 동그라미 적어보시. 4, 4, 4, 4, 4 이렇게 되나요? 나머지는 4가 더 이상 없지? 맞죠? 그럼 총 5개네.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만 생각하라는 이야기고, 그 중에서 꺼낸 두 공의 색이 같을 때, 우리 빨간색을 동그라미, 파란색을 세모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동그라미나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뽑힌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요거네. 한 개,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건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아, 요거네. 요거. 맞죠? 요거는 세모 뽑혔으니까. 파파. 나머지는 보자. 아니죠. 그럼 2개네요. 5개 중에서 2개. 4번이 정답이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예제 1번과 유제 2번에서 보여드렸던 2개를 한꺼번에 뽑을 때를 표로 어떻게 구현화시키는가, 요거를 잘 봐놔야 요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흰공 3개와 검은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자, 흰공 3개와 검은공 4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자,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6개의 합수의 주사위를 먼저 던지네, 그지? 주사위 던지기가 먼저 일어나.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에 따라서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6개의 합수가 아니면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적어도 1개가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갖다가 구하시오. 뭐 이런 말이네, 그지? 자, 적어도 나왔으니까 일단 6건이 더 올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자, 주사위 던지기에 따라서 이 주머니가 있잖아. 주머니 안에서 공을 몇 개 꺼내는지가 달라질 거니까 지금 미래에 이런 확률을 묻는데 과거가 나한테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항상 이 과거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분류해서 구해야 된다 했고, 곱셈 정리란 거는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그 뒤에 사건이 영향받아 달라지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곱셈 정리는 이렇게 A 곱사건 B를 구할 때 A 일어나고 연달아 B가 일어날 때 순차적인 어떤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해 가는 과정을 곱셈 정리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앞에 걸 고려한 다음에 얘가 일어났던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들을 곱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가 그 뒤에 사건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곱셈 정리로 계산할 때는 모든 경로를 다 추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에서 6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라고 했으니까 1, 2, 3, 6이 나온다라는 말은 확률적으로는 6분의 4, 3분의 2의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뭐 4, 5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3분의 1이잖아, 그지? 자, 분류를 해주는데 얘가 나왔다면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데 항상 분류를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는 방법, 이거 두 개 더해서 1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항상 조건부 확률인데,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3분의 2의 확률로 여기서 공을 몇 개를 꺼낸다 했냐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3개를 동시에 꺼낸다 했거든. 자, 그럼 여기서 3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적어도 한 개가 흰공 나온단 말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사건을 적용하면 되잖아, 얘가지. 이래서 7개 중에서 3개를 꺼냈는데 적어도 하나가 흰공이다 반대말은 4개가 다 검은색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문제에서 2개의 공을 꺼낸다 했거든. 그럼 이래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7시 2, 2개가 다 검은색에서 나올 확률을 빼주면 적어도 한 개가 흰공 나올 확률을 남을 테니까, 자, 이거는 3분의 2에다가 자, 이거 계산해 보면 7, 6, 5 나누기 3팩토리얼, 그러니까 35분의 이게 4니까 35분의 35에서 35분의 4를 빼면 35분의 31 되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1 곱하기 요거는 7 곱하기 6 나누기 2팩토리얼 21이죠. 21 21분의 21에서 이거는 4, 3, 12 6 빼면 21에서 6 빼면 15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 70분의 그러니까 2, 3, 62가 되겠고, 요거는 보니까 3, 5, 15 이게 계산이 이렇게 왜 떨떠름하게 나오나? (21분의 5고) 이거는 약분을 더하면 31이고 이거 35잖아요. 35분의 31 2, 3은 6, 1은 2, 3은 6, 15 35분의 잠깐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네. 아휴, 미안합니다.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얼마야? 105분의 어쩐지 105분의 6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하고 이제 요거를 통분을 갖다가 하면 될 거니까 100으로 통분할게. 100으로 통분하면 62고요. 요거는 25 이렇게 될 거니까 105분의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87?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으로 통분하면, 약분하면 되는 거네, 그지? 3, 3은 9, 3, 5, 15, 요거는 3, 2, 6, 4, 9, 27. 35분의 29.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입니다. 4번. 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P에 A를 일어났다는 가정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 요거하고, A가 일어났다는 가정에서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고, 요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냐고요. 조건부 확률에서의 여사건 관계예요. 여사건. 자, 생각을 해보면 벤 다이그램 그려보세요. 1에 있고 1에 있을 때 여기가 A면 얘는 무조건 A를 전체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A 이게 전체니까 사실은 이놈을 비율적으로는 1로 봐야 된다는 거야. 1. 그럼 얘가 말하는 거는 요 중에서 B에 해당 여기가 요 위에 있는 요 놈의 정체고, 그지? 요 밑에 놈은 요 중에서 요 왼쪽에 있는 요거 노란색 요게 요 놈의 정체니까 요걸 전체로 봤을 때 이거 두 개 합치면 1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서로 여사건 관계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여사건 써도 돼요? 라고 가끔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조건부 확률 계에서는 이거 두 개가 서로 여사건 관계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이게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일어날 이 조건부 확률 자리지만 이 자리가 이렇게 여사건으로 처리해도 이런 관계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 자리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 가끔 생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2번을 갖다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이렇게 됐고 유제 3번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제 3번. 자, 주머니에 숫자가 이렇게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을 1개 더 넣고 꺼낸 공도 이게 중요하네요. 꺼낸 공도 다시 넣는데요. 그리고 이제 넣으면서 그 꺼낸 공하고 같은 숫자를 하나 추가해서 넣는다 뭐 그런 말이네. 그지? 이 주머니에서 다시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고 주머니에서 공 꺼내기가 먼저 일어나잖아. 이게 지금 공이 보니까 1 또는 분류를 해야 된다 했지, 과거를. 1 또는 2가 나올 수 있는데 1이 나오면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5분의 3인 거고요. 이거는 5분의 2가 확률적인 거죠, 그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만약에 1이 나왔다 그러면 주머니 안에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1이 나왔을 때 주머니를 생각을 해보면 1이 만약에 나왔을 때 주머니는 어떻게 변하는지. 사실은 이렇게 1이 하나 나왔다가 다시 1은 복귀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주는데 근데 이 1이라는 걸 하나 추가해서 넣는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1이 나오면 1도 다시 넣고 똑같은 숫자 하나 추가한다 그랬으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그랬을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수 2개를 꺼낼 때 꺼낸 공이 합이 나왔어? 합이 나오면 2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라 했고 나머지끼리만 연산한다 했잖아. 이거는 뭐냐, 뭐 짝수 홀수니까 쉽게 갈 수 있죠. 2개가 더해서 짝수 되려면 홀수 혹은 짝수 이렇게 더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에 올라가려면 자, 홀수 중에서 이거 다 다른 놈으로 봐야 된다. 홀수 중에서 2개가 나오거나 혹은 짝수 중에서 2개가 나와야 짝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홀수 중에서 2개가 나오거나 짝수 중에서 2개가 나와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 한번 가볼게요. 이 경우 요거는 팽팽이다. 1이 나왔을 때 2가 나왔을 때야. 자, 이 경우는 만약에 2가 나왔다 그러면 주머니 안에는 이제 아까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원래대로 복귀가 되면서 이 2가 하나 추가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6시2 중에서 홀수 중에서 2개가 나오고 거나 혹은 짝수 중에서 2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를 계산해서 더해 내리면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5분의 3 곱하기 15분의. 자, 이거는 얼마야? 6 더하기 1, 7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5분의 2에다가 15분의. 요거는 3 더하기 3이니까 6이네. 따라서 5, 1은 5, 5, 20, 75분의, 그지? 3, 7이 21에다가 2, 6이 12를 더하면 75분의 33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3으로 약분이 되죠. 3, 2, 6, 3, 5, 15 11 25분의 11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분하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앞에 있는 이 과거의 사건 요걸로 분류해서 미래의 사건의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 이유,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에 따라 영향받아 그 뒤의 확률들은 달라지는 거고, 따라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쓸 때는 나올 수 있는 미래의 확률을 물을 때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전부 추적해 줘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가볼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6의 약수가 적혀있는 공을 꺼내는 1부터 10까지. 자, 그러면 이제 표본 공간은 1, 2, 3, 4 쭉 가서 10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6의 약수가 적혀있는 공을 꺼내는 사건이 A니까 A는 뭐 1, 2, 3, 6 이렇게 될 거고,
A와 서로 독립인 것을 갖다가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B는 짝수가 적혀있는 사건이니까 여기다가 써보자. 2, 4, 6, 8이 될 거고 3의 배수 C는 3, 6, 9가 될 거고 이 전체 집합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4 이하의 수가 적혀있는 공 이거는 뭐 1, 2, 3, 4가 되겠지 뭐.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여기는 이 A와 서로 독립인 거를 찾으라는데 독립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 정의로 따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라고? 필요 충분 조건으로 따지는 방법이 있다. 정의는 뭐냐면 이런 거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요 확률하고 그냥 P, B가 이게 만약에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라 했고 두 번째 방법은 자 원래 이 곱셈 정리는 말이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은 요렇게 곱해준다 했는데 이게 독립이든 종속이든 이렇게 구해야 돼. 근데 독립일 때는 요 뒤에 게 이제 요거랑 같아진다 했잖아.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면 요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저걸 만족하면 독립이라는 게 또 증거가 되는 거야. 독립이면 또 저것도 만족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마치 독립을 판별하는 판별식처럼 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 두 개가 다 가능한데 어떤 게 좀 더 편하냐면 계산하기가 이 위에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B를 갖다가 구할 때 요걸 한번 해볼게. 자, P의 A 요거는 A를 전체로 뭐라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4개 중에서 4개 요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요 안에서 요 B에 해당되는 경우 B는 짝수니까 짝수는 2개밖에 없으니까 요거고요. 그 다음에 P, B는 요 밑에 짝대기 없으면 무조건 전체 표본 공간 여기서 생각한다. 여기서 10개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게 4개밖에 없잖아요. 4개. 자, 이거는 2분의 1이고 이거는 뭐 5분의 2인가요?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B는 종속 관계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미안. 잘못 썼다. 이거 어쩐지 B가 이게 짝수인데 10을 빼먹었네. 10. 미안합니다. 다시. 이 중에서 2분의 1이었고요. 이것도 10분의 5죠? 2분의 1이죠. 요건 두 개 같네. 자, 그러면 기억은 맞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제 니은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니은은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얘가 개수가 좀 작으니까 C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PA가 같은지 요게 만약에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라 했잖아. 자, C를 전체로 뭐라 했을까? 요거 3개를 분모에다 깔고 요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요 안에서 1, 2, 3, 6이 몇 개 있노? 3하고 요 2개가 있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10분의 4가 돼요. 당연히 5분의 2고 3분의 1이니까 같을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종속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얘는 독립이고요. 자, 이제 디귿은 선생님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 자, P에 A 교집합 D가 요게 만약에 PA 곱하기 PD랑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거든. 자, 요거는 밑에 짝대기가 이 짝대기가 없잖아, 그지? 그럼 무조건 분모에 깔려야 될 전체 개수는 10개다. 10개 중에서 AD 교집합. 자, 이거하고 D, 이거하고 교집합하면 1, 2, 3, 1, 2, 3 3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10개 중에서 A는 몇 개냐면 4개가 있고요. 이건 10개 중에서 D는 몇 개냐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분의 2 곱한 거니까 얘랑 같을 리가 없죠. 얘도 종속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은 1번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계산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쓰든 요걸 쓰든 된다는 걸 다 보여드렸는데 훨씬 요게 간편하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집합의 연산 문제 나왔을 때 유일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독립종속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절대 독립종속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봤자 도움이 안 돼. 유일하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말라고 했어. 단 원소 개수 따위를 따질 때는 그나마 써볼만 하다라고 했고 그 이야기는 개념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독립종속이 나오면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이거하고 이게 만약에 독립이다 그러면 PA 곱하기 PB로 계산하면 된다 요런 뜻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게 있어서 A 교집합 B 요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뭐 A의 여집합 B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걸 계산함에 있어서 이런 걸 만약에 이 네 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독립이라는 것만 주어져도 저의 4명은 그냥 일심동체야. 운명을 같이 한다고.
이 넷 중에서 어떤 한 개가 독립이라는 게 주어지면 나머지 몽땅 그냥 독립 보장이야. 이들 중에서 어떤 한 개가 종속이라고 되면 나머지 다 종속인 거고. 얘가 되고 있지. 그래서 만약에 뭐 A, B가 만약에 독립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건 이렇게 계산한다 했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거가 주어져도 있잖아. 얘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이 네 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한 개가 독립이라는 게 나오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 독립이 보장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확률의 덧셈 정리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인데, 그지? 맞죠? 그럼 요 자리가 이제 독립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또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런 걸 계산하라 그래도 PA의 여사건 더하기 PB,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PA의 여사건 교집합 B 이렇게 가야 되지만 그것도 독립이 보장될 거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독립이란 게 나오면 이런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절대로 벤 다이어그램 따위 그리니까 아닙니다. 알겠지?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했고. 기억나죠? 자, 그럼 가봅니다. AB가 독립을 했을까? 얘들도 자동 독립이 보장돼서 PA 곱하기 PB의 여집합, 요게 지금 8분의 1이다. 요게 나한테 주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 바로 여기 선생님이 써놨잖아. 어디 갔노? 요거잖아, 요거. 요거니까, 자,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곱하기 P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 값이 지금 현재 3분의 2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PA를 갖다가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이 두 식을 연립하라는 이야기일 텐데, 요건 봤으니까 지워볼게. 자, 이제 그냥 뭐 단순히 여기는 이 PA하고 문자 PB 요거에 대한 연립으로 보고, PA를 그냥 뭐 X라고 한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PB를 그냥 Y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X에다가, 자, 이게 Y라고 뒀으니까 얘는 1 빼기 Y가 되겠죠. 자, 요게 지금 8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X 더하기 Y 빼기, 이건 XY인가요? XY? 이게 3분의 2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꼴이네. 아, 그런데 여기 있는 요놈 봐라요. 요만큼 봐라, 요만큼. 요만큼을 보니까 요게 X 묶어내면 얘 아닌가, 그치? 요거 두 개 봐라, 요거 보니까 X 묶어내면 1 빼기 Y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요만큼 빨간색 부분 대신에 8분의 1로 대체하면 되는 거였네. 자, 그럼 값 쓰자. Y 더하기 8분의 1 요 값이 3분의 2다 이렇게 됐으니까 Y를 구할수있게 돼. Y는 3분의 2 빼기 8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요. 24분의 16에서 3 빼면 13 이렇게 되겠네요. 자, Y가 24분의 13이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자, X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1 빼기 Y 대신에 24분의 13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거는 24로 통보를 하면 되잖아. 24분의 24에서 13을 빼면 되니까요. 이거는 11, 요게 8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X는 8분의 1에다가 11분의 24를 곱하면 되니까. 답은 11분의 3.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산수를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보시면 되고, 지금 선생님이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두고 지금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종속에 관련된 이런 집합 연산 문제는 전부 이런 방정식 풀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정식 풀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예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선생님이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횟수가 중요하다 했고, 그 횟수가 정해지면 확률이 결정돼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답니다. 자, 여기 흰 공이 2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자,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오면, 자, 그러면 흰 공이 나왔다는 건 5분의 2의 확률이다 이 말이죠. 흰 공이 나왔다. 이렇게 흰 공이 나오게 되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자, X축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할까요? 플러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할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네. 그냥 이렇게 쓰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네요. 자,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왔다. 검은 공이 나오면 5분의 3의 확률로
X축 방향으로는 오히려 요거는 마이너스 1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이동시킨 후 꺼낸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독립시행이다. 복원 추출이다. 그 말이죠. 자, 오타 없나 한번 잘 보고 X축 방향 이만큼 맞고 마이너스 1만큼 3만큼 오케이. 자, 이런 시행을 5번 반복했을 때, 자, 원점에서 이 동그라미 정도 중요하다 했죠. 최초 출발 지점이 원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 주로 함정을 영입합니다. 원점에서 출발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 했어. 자, 이랬을 때 P가 직선 위에 있을 확률을 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이 시행을 5번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어떤 좌표가 구해지면, 그치? 그 좌표가 저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건 뭔 말입니까? 대입하라는 소리겠죠. 대입해서 뭘 찾아야 돼요? 나는 요놈 둘 중에서 아무거나 관심 있는 사건은 아무거나 뭐 흰색이 나올 사건에 관심 있다 치면 이놈이 몇 번 발생하는지를 찾는 게 나의 핵심 포인트야. 독립시행의 확률은 무조건 횟수를 찾는 게 나의 최종 핵심 포인트.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뭐 n번 발생했다. 그러면 얘는 몇 번 발생한 거야? 총 5번 던진다 했으니까 5 빼기 n번 발생한 거야. 이해가 되고 있지? 자, 그러면 좌표는 최초 원점에서 출발했다 했는데, 그지?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얘가 발생해도 x좌표, y좌표가 둘 다 변하고, 얘가 발생해도 x좌표, y좌표가 둘 다 변하니까, x좌표의 변화를 둘 다 관찰해야 되고, y좌표 변화도 둘 다 관찰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자, 봐. 한 번 나올 때마다 2칸씩 오른쪽으로 가면, n번 나오면 2n칸만큼 오른쪽으로 갔겠지. 자, 그 다음 요거는 한 번 나올 때마다 빼기 한 칸 왼쪽으로 가면 이만큼 번 나오면 여기다 빼기 붙인 것만큼 왼쪽으로 갔겠지. 그래서 빼기 5-n 요게 이제 x좌표의 변화이고요. y좌표가 봅니다. 한 번 나올 때마다 밑으로 한 칸 간다. 그럼 n번 나오면 밑으로 n칸 갔겠지. n칸 마이너스 n이죠. 자, 이거는 한 번 나올 때마다 위로 3칸 가는데 요만큼 번 나오면 3 곱하기 요만큼 위로 갔겠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요거는 3n-5가 되고요. 자, 요거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n이고 15 마이너스 4n 이렇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 점 좌표가 최종적으로 5번 시행한 다음에 최종적인 위치인데 이게 이 직선 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오타 없나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딱 넘기면 x좌표, y좌표의 합이 6이다 이 말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 이거 두 개 더해보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0이죠? 이게 6 돼야 된대요. 자, 따라서 n은 4가 된다는 거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4가 나오면 이건 4번 일어나고 이건 한 번 일어났다는 정체죠. 4번, 한 번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자, 5번 중에서 4번 누가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5분의 3 요거는 한 번 일어났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건 5C4는 5C1과 같으니까 이거 5고요. 요 밑에는 5의 4제곱, 5의 2제곱, 5의 5제곱 되고요. 위에는 16인가요? 2의 4제곱, 16 곱하기 3, 48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요거는 약분을 하나 하면 5의 4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625, 625분의 48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625분의 48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제 5번. 자, 횟수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독립시행의 확률의 정체다. 요것만 까먹지 않도록 하시고 제반 이제 횟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 관계식들 이런 것들을 전부 저 횟수가 몇 번씩 나왔는지를 구하고자 하는 수단일 뿐이다. 요게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여기서 벌써 느낌이 와야 돼. 주사위 던지기는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그 다음 주사위 눈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독립시행인데 독립적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다 나오니까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일 거고 이게 느껴지면 나는 빨리 횟수를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갖다가 찾아야 돼. 자, 3의 배수의 눈이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횟수 이게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네, 그지? 그러면 주사위를 3의 배수는 3하고 6이니까 이게 나올 확률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네, 그지? 그러면 그 외에 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3분의 2가 될 거야. 지금 문제에서 6번 던진다 했고 이 밑줄 친 이놈이
횟수가 홀수번 나오라 했으니까 이거는 뭐 횟수가 너무 쉽네. 총 6번 던질 때 얘가 홀수번 나온다는 말은 한 번 나올 수 있고 3번 나올 수 있고 5번 나올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 3개의 확률을 더하라는 소리네. 자, 그럼 바로 가볼게. 6번 중에서 한 번 3분의 1 얘가 발생되면 나머지 3분의 2는 그러면 5번 발생됐단 말이고 6번 중에서 3번 내가 관심 있는 게 발생되면 그 외는 2번, 다시요 3번 발생됐다는 이야기고 요 위에 그 두 개 더하면 항상 6돼야죠. 6번 중에서 5번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게 나오면 그 외에는 한 번이 나왔다. 6번 중에서 이 말이니까 요게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요 사건이 홀수번 일어날 확률들이죠. 자, 이거 계산을 할 때도 밑에가 3의 1제곱, 3의 5제곱, 3의 6제곱으로 통분을 하고요. 전부 언제 어느 때나 3의 6제곱이잖아요. 자, 이거 분자만 봅시다. 6 곱하기 32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거는 20 곱하기 2의 3제곱 8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거는 6이고요. 요거는 어차피 2, 12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네. 자,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6, 2, 12, 1로 6, 3, 18, 192에다가 2, 8, 16, 160이고 12를 더하면 되니까 4고요. 이건 16이 이걸로 보고 364.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였네. 자, 원래 이제 요건데 여기다가 3의 6제곱을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364. 양심이 있네. 그래도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죠. 자, 숫자 111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1이면, 자, 1이면 1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고 2가 1개가 있는데,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지금 현재 5분의 4이고요. 이 1은 다 다른 1로 가야 됩니다. 2가 나올 확률은 지금 현재 5분의 1이죠. 자, 사탕, 요거는 요럴 때는 사탕 1개를 갖다가 받는다 했고, 요 때는 지금 보니까 초콜릿 2개를 받는다. 자, 이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꺼낸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했으니까 이거는 복원 추출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4번 반복한다. 여기서도 이제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4번 반복할 때 받은 사탕의 개수가 받은 초콜릿 개수보다 클 확률은, 자, 사탕 개수가 초콜릿 개수보다 크다. 이걸 가지고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찾으라는 거니까, 선생님 그럼 이때는 누구를 관심 사건으로 봐야 돼요? 네 멋대로 아무거나.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냥 관심 사건이라고 이걸 n번이라고 놓자. 그러면 총 몇 번을 던졌다 했냐면 4번 던졌다 했거든. 그러면 얘는 4 빼기 n번이 나오는 거지. 자, 이제 잘 봐. 지금 현재 이걸 한번 발생할 때마다 사탕을 1개씩 받으니까 이게 만약에 n번 발생하면 사탕은 n개를 받았겠지. n개를. 맞죠? 다른 말 없지? 1이면 사탕 1개를 받고 2면 초콜릿 2개를 받는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게 사탕의 총 개수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나올 때마다 초콜릿 2개씩을 받으니까 4 빼기 n번 나오면 요거에다 2배만큼의 초콜릿 개수를 받았겠죠. 그럼 초콜릿 개수는 이렇게 될 것인데, 최종적인 이제 이게 사탕의 개수, 초콜릿 개수인데 사탕 개수가 초콜릿 개수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요거 넘어오면 3n, 요것이 8이니까 n은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2는 안 되니까 1점 불라불라 하니까 n은 그러면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러면 이게 2번 일어날, 그리고 3번 일어날, 4번 일어날 확률들을 다 구해서 더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앞쪽에 0번, 1번 요거 구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적지 않나, 그게? 그렇잖아요. 요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항상 독립시행의 확률은 0부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0부터. 4번 중에서 얘가 빵번 일어날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까지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까지인데, 그 중에서 2번, 3번, 4번, 3번 계산하느니 0번일 때랑 1번일 때를 1에서, 전체 1에서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에서 6건의 확률이래요. 총 4번 중에서 빵번 일어날, 얘가 빵번, 5분의 4가 빵번.
그럼 5분의 1이 4번 다 일어났다는 소리고, 아니면 4번 중에서 한 번 5분의 4가 일어나면 5분의 1은 3번 일어났다는 소리잖아요. 이걸 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는 5의 5제곱인가요? 맞죠? 5의 5제곱이랑 5의 4제곱 참. 5의 4제곱이면 625. 625분의, 자, 계산해보면 이거는 4의 0제곱 1이고요. 1, 4, 1이네, 여기는. 이건 얼마야? 16? 맞죠? 자, 그러면 잠깐만. 5분의 4개가 맞죠? 4개가 1개고 2번, 3번, 4번이니까 잠깐만. 산수가 아이고 멍청이 이건 죄송합니다. 3분의 8인데 2, 3, 4가 아니죠. 3, 4죠. 3, 4.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이렇게. 답이 안 맞네. 아까랑 풀었던 거랑. 자, 죄송합니다. 3분의 8은 2점 블라블라니까 이거보다 크려면 3, 4네. 그럼 이거는 뭐 여사건을 쓸 필요가 없었던 문제네. 다시 갈게. 3번, 4번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지? 4번 중에서 3번 5분의 4가 발생하고 5분의 1이 한 번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4번 중에서 4번 다 5분의 4가 발생하는 경우. 자, 요거는 뭐 5분의 1은 빵번이라고 쓰면 되겠고, 요거 계산하라는 수지였네요. 625분의 계산해보면 요거는 4, 요거는 4의 3제곱, 4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것도 1이고 4의 4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럼 4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맞죠? 그러면 4의 4제곱은 요거는 16 곱하기 256? 256, 256이니까 256을 2배 하면 되니까 510인가요? 625분의 512. 맞죠? 625분의 512. 오케이. 그러면 답이 5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여러분 계산을 갖다가 어저께 조금 잠을 늦게 잤더니만 정신이 조금 없는 것 같아. 산수,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자, 625분의 512.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는 항상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할 횟수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처럼 특정 사건이 누가 관심이 있고 누가 관심이 있는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탕이 나온 개수를 관심 가져라 이런 문장이 없을 때는 이 둘 중에서 네 멋대로 아무거나 관심 사건을 정해도 상관이 없다. 한쪽이 관심 사건이 되면 다른 쪽은 그 외의 사건이 될 뿐, 어느 쪽을 관심 사건으로 잡든지 간에 이걸 관심 사건으로 잡으면 횟수가 이 3, 4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3번 일어날 때 얘가 4번 일어날 때가 이놈 입장에서는 한 번 일어날 때, 빵번 일어날 때로 나왔겠지 뭐,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뭐를 갖다가 관심 사건으로 잡는지는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제 문제들하고 예제 문제들까지 쭉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레벨 1, 2, 3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